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박영숙 미래 TV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신기술이 도래하고 제가 주로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신기술이 도래하면서 새롭게 없어지는 일자리, 없어지는 기술도 있죠. 가령 말과 그죠? 마차와 자동차, 뭐 부채와 선풍기와 에어컨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 이런 과도기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야 하나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인간은 지금까지 잘 적응을 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말이 그죠? 말을 키웠어요. 말에다가 이제 목에 밧줄을 걸었죠. 잘 조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이 싫어했습니다. 아무튼 말은 거기에 적응하고 마차로 진도가 나갔죠. 말에서 마차, 그 다음에 기차, 자동차, 요즘에는 이제 에어택시라고 해서 드론을 타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미 예측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옛날 사진들에서도 보셔도 그죠? 바퀴의 크기가 작았다가 점점 바퀴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퀴가 커질수록 빠른 속도로 더 멀리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밤에. 당시에 전기가 없었을 때는 밤이 깜깜했습니다. 그죠? 들판에.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다른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진화한 거죠. 인간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사진인데요. 1900년도 뉴욕의 피스애비뉴 5번가의 부활절날 마차 역사 3000년 마차만 돌아다니는데 13년 후에 같은 장소 같은 날 똑같은 곳에 처음 이제 1900년도에 자동차 한 대가 등장하는데 1913년에 똑같은 장소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20년대입니다. 도시에 그냥 이게 전부 오일필드죠. 그래서 전부 여기에서 기름을 파내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월드 오일필드가 거대한 이거는 각자 개개인들이 파던 거를 그죠? 거대한 엑산 모빌이니 쉘이니 이런 큰 회사들이 잡아가지고 아주 대형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싹 없어졌습니다. 1920년대에.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차는 있어요. 차는 있는데 에너지, 오일이나 가스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차를 그죠? 마차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이 타야 하니까 말 위에도 한 사람이 타 있죠. 그죠? 마차에. 그리고 자동차 위에도 두 사람이 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했습니다. 왜? 석유가 비쌌고 석유가 없는 곳에서는 이미 자동차는 있는데 석유를 자동차를 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단지 골고루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윌리엄 깁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영국 정부가 1867년에 런던의 인구 증가 그리고 마차가 급증합니다. 런던의 도로에. 큰일 났다. 1시간 치우면 되던 말똥을 2시간 치우고 새벽까지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후가 되면 얼마나 많은 말이 와서 얼마나 많은 말똥을 싸서 도로가 막힐 것인가를 예측을 해봤더니 1967년이 되면 6feet 그러니까 보통 남자 큰 키 만큼 똥이 쌓인다. 왜냐하면 마차가 전부 어디로 와요? 전부 다 런던으로 오기 때문에 그 많은 마차가 말이 똥을 싼다. 그러면은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결국은
똥이 없는, 그죠? 자동차로 넘어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해본 거죠. 1867년에 미래 예측을 해봤더니, 야, 마차는 안 돼. 말이 똥을 싸. 너무 많아. 똥을 치울 수가 없어. 그러므로 똥이 없는 자동차로 넘어가자라고 이력을 했었습니다. 예, 말 대신에 처음에는, 그죠? 마차만 만들었어요. 마차를 가지고 앞에 큰 솥을 갖다 놨습니다. 큰 솥. 여기 보시면, 그죠? 솥이 있죠? 큰 솥에 불을 떼요.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이제 마차를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연습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스팀 엔진이 나온 거예요. 스팀 엔진. 니콜라스 조세프 코그넛이, 그죠? 오토모빌, 자동차 또는 뭐 이 스팀 엔진의 시초를 1769년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없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가령 어떤 예가 있냐면요. 그림에 보시면 전신주가 한 개씩 한 개씩 세워지고 있고요. 전신주 이전에 우편 배달은, 우체부 아저씨 우편 배달은 누가 했느냐 하면요. 쪼랑말 속달 우편이라고 포니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포니 익스프레스 이전에는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1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18개월이 편지가 18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포니 익스프레스가 나와가지고 단 10일 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가면은 디포라고 대전, 서울, 대전, 구미, 뭐 대구, 어디 뭐 이렇게 마산, 저 가면서 전부 이 쪼랑말 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쪼랑말 한 대하고 달릴, 그죠? 젊은 청년, 18살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고, 편지가 오면은 막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일 만에, 18개월을 10일 만에 단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갔어요. 1860년에 나와가지고 1861년에 없어졌어요. 왜? 1861년 8월 달에 전신주가 하나씩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주가 쫙 연결이 되면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텔레그램이 생긴 거죠. 이제 전보. 딱딱딱딱 치는 거 있죠. 옛날에 우리도 전보 쳤어요. 그죠? 전보는 글자 수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글자를 줄여가지고 전보를 치는 겁니다. 전보를 치면은 여기서 저쪽까지 뭐 동시에 연결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이 포니 익스프레스에서, 그죠? 전신까지 갔다가, 그 회사는 여기 보면은 리버워스 앤드 스파이크스 피크 익스프레스 컴퍼니라는 회사였어요. 예, 속달 우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컴퍼니가 변해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간은 적응한다. 지금 과도기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인간은 이런 혼란기에도 잘 적응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아무튼 이 윌리엄 러셀은 18세 이하의 어리고 날렵한 기술을 모집하여서 세인트 조지프에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까지 열흘 만에 달리게 했다라는 그림입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농민이 50%였어요. 1800년도에는 성직자만 5%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농민이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1900년도가 되면서 농민이 50%였는데 트랙터가 개발이 됩니다. 1900년도 초반에 트랙터가 개발이 되어서 1945년, 그러니까 뭐 45년 만에 50%의 농민이 10%를 줄고 1965년에는 농민이 5%고요. 현재는 2%예요. 이렇게 트랙터가 농민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트랙터가 새롭게 나오자 농민들이 손으로 하던 일, 그죠? 밭일, 농사 일을 트랙터가 대신 해주니까 트랙터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 공장이 막 세워지면서 트랙터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을 놓은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을 대거 훈련시켜서 전부 트랙터 농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GMAC가 나와가지고 GM 자동차가 이제 나온 거죠. GM 자동차를 이제 모기지 시스템이 그때 나왔어요. 모기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1900년도에 자동차 한 대, 아까 그림 봤죠? 자동차 한 대가 뉴욕의 피스 애버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900년. 근데 1913년에 자동차 보유율이 70%나 넘어갔습니다. 왜? 모기지 시스템도 나왔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트랙터 공장의 노동자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변신을 하는 거죠. 트랙터 농장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노동자로 변합니다. 농민들이 트럭이 나와 일자리를 잃었지만은 자동차나 트럭 공장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인간은 적응한다. 버스 차장들이 또 토큰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청계천에 있는 수공업 공장, 청계천에 전태일 이야기 아시죠? 청계천에 가서 뭐를 했느냐면 수공업, 그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 시인 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뭐 이렇게 수공업 하는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50% 농민이 트랙터로 인해서 10%로 감소를 한다. 이게 194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요. 이 제품들 책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나 모바일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처럼 곧 전봇대도 저희는 소멸할 거라고 보고요. 전봇대는 한전 거죠. 한전도 중간상인, 중간자, 그 다음에 미들맨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 이제 지붕 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거예요. 지붕 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NFT라고 대체 불가 토큰으로, 그래 맞아, 네가 박영숙이야, 네가 300kW를 생산을 해, 네 땅이 위에서 해, 이걸 인정을 해줘요. 그럼 그것을 내가 나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에너지를 사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면 중간자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에 저희는 석탄이 필요가 없어지고 2026년에 천연가스까지도 필요가 없어지고 2030년이 되면은 석유, 자동차는 이제 지금 현재 컨버스천 엔진 자동차, 전통 자동차는 필요가 없어지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차로 갈 것이다. 핵발전도 크게 필요 없어지고 바이오 연료나 뭐 한전까지 소멸할 수 있다라고 또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2014년에 보면 포춘 10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 10개 중에서 석유 회사가, 에너지 회사가 6개였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달에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테크 컴퍼니가 나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3개의 인터넷 기업이 들어갑니다. 테크 기업이 애플 올라갔고요. 주식시장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MS하고 구글이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회사가 뭐 8개, 9개를 10개 중에, 그죠? 포춘 10 중에 8개, 9개를 차지하다가 석유 회사들이 점점 내려오고 구글, 애플 뭐 그죠? 이런 것 MS가 이제 올라갔다. 2014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최고의 부자,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테크 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옛날에는 엑산 모빌이니 뭐 쉐브린이니 쉘이니 로얄더치 쉘이니 이런 데서 1, 2등 하던 것들을 전부 테크 기업들이 가져갔어요.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변하고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변화에 적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 제국마저도 영원하지 않다. 국가의 소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사라진 게 나치죠. 몇 년 만에 사라졌고요. 일본도 뭐 크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중국은 1949년에 지금 현재 레짐이 만들어져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 그죠? 1898년 영국과 전쟁을 해서 이제 독립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시면, 미국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보시면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굉장히 옛날에 오랫동안, 그죠? 영원한, 거대한 제국으로 있었습니다. 500년을 거의 살았어요. 포르투갈.
그 다음에 오타만 제국도 굉장히 컸고요. 뭐 프랑스도 거의 한 뭐 350년 정도 세계를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는 더치입니다. 네덜란드도 한동안 세계를 지배했어요. 1600년에서 1942년.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1620년에서 1956년 뭐 요 정도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게 한 350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제국들이 있는데, 이런 제국들이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파워로 지금 남아있고, 저희는 2030년이 되면 인도다, 뭐 2025년부터 인도가 아마 전 세계 1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론 택배나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미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해주셨냐면 유홍이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으로 또 강의를 하나를 여러분에게 답을 해드려요. 드론 택배가 나오면 현재 택배 사업자들 빠른 속도로 드론 택배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드론 택배로 하게 되면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요. 드론 택배가 언제 도착한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야 되죠. 이런 시스템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드론 택배가 도착을 해야 되는 시간에, 그죠? 주인이 없어요. 드론 택배는 주로 집 앞에 뜰에 정원에 표시를 해놔요. 아마존이면 A자를 표시해 놓고, 뭐 다른 회사 X 회사는 X자를 표시해 놓고 그 위에다가 물건을 똥 떨어뜨리고 가는 겁니다. 드론이. 이렇게 했을 때에 또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요. 그 다음 자율차가 나옵니다. 전기차가 2025년에 옮겨가고요. 자동차는 2013년까지 마차를 몰았는데, 이 마차를 몰던 사람들이 자동차로 확 넘어가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차 협회, 마부 협회, 뭐 말동수거 협회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수년간 자동차 공장을 부쉈어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지만은 그 많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갔냐면 자동차 공장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로, 그죠? 고급 노동자로 다 배워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현재 일자리를 잃게 되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훈련을 시켜요. 뉴 스킬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부나 이런 또는 인공지능이 가르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자리를 리다이렉트 한다 그래요. 다시 재조정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을 어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새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농민들이 트럭이 나와서 일자리를 뺏겼을 때 크게 걱정을 했지만은, 한 일주일 후에 전부 트럭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막 광고가 나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한두 달 안에 일자리를 얻고 자동차 생산 노동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비게이션 없었던 시절에는 종이 지도 보고 우리가 찾아갔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갔죠. 종이 지도를 만들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죠. 출판사 이런 회사들이 사라지고, 대신 그러면 종이 없이도 어떻게 하겠느냐.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 내비게이션을 디자인하는 회사, 내비게이션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 전부 IT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가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이제, 그죠?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뭐 인터넷 기업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카오 맵이라든가 구글 맵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변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새롭게 생긴 일자리, 새로운 기술 밑에 가서 기술을 배웁니다. 이렇게 이제 종이 지도가 없어지면서 출판사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드디어 카카오가 아닌 공중에, 그죠? 공중에서 지도를 봅니다. 홀로그램 지도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우주선 새텔라이트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받는다.
인터넷 오브 싱즈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2025년, 2030년만 되어도 1조 개의 칩들이, 그죠? 센서들이 1조 개, 센서들이 모든 곳에 다 박힌다.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고, 그죠? 도둑질도 못하고, 테러리스트들도 굉장히 잡혀요. 테러리스트들이 얼굴 표정이 그냥 불안해 한다거나, 그죠? 모든 사람이 앞을 볼 때 뒤를 본다든가 돌아본다든가 이러죠. 테러리스트도 잡을 수 있고, IoT 시대가 오고요. 자동차죠. 자동차. 이제는 자율차가 오면, 현재 있는 이 도시 제도 시스템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율차는 데이터로 움직이는데, 새틀라이트나 데이터가 움직이는데,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5G 속도로 와야 돼요. 5G 속도로 와야 가다가 데이터가 잘못돼가지고 어디 가서 꽝 박던가 아니면은 강물로 뛰어들든가, 그죠? 이 자율차가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운전수가 없으니까 데이터와 자율차의 운행은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도시에서 아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도시계획 또는 새로운 도시 재정비, 그것을 미국에서는 Opportunity Zones라고 그래가지고 820개 도시가 이미 나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이제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미 이런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면서 무인 자동차 다음에 변하는 일자리들을 보면은, 그죠?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쇠로 가지고 해야 되니까 철강이, 그죠? 굉장히 발전을 했겠죠. 그리고 바퀴를 만들 때는 바퀴 공, 이런 사람들이 마차였을 때는, 마차 시대에는 shoe a horse라 합니다. 마차의 말굽에다가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우리 쇠로, 그죠? 말굽에다가 꽝꽝꽝 해서 박죠. 그 사람이 최고의 첨단 기술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차 시대가 지나고 말의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는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모든 기술을 다 알고 있죠. 온갖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땅 위를 가는 자동차가 아닌 나르는 자동차, 이렇게 플라잉 카가 나오면 수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은, 그죠? 자동차 공장에 있던 이 고급 노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드론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나르는 자동차, 이런 신기술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지 그 사람들이 스무스하게 새로운 공간 이전을 하죠.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각자 jetpack이라고 타고 나르고 다니는 jetpack, 이런 것들이 이미 2010년도에 나와가지고 거의 그 20년이 다 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틴 jetpack이 지금 나와가지고 날아다니고, 이러면서 서울 시내에 8분에서 10분 만에 날아다닙니다. 한 20년 연구해서 지금은 20분까지 나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많이는 못 날라요. 1시간은 못 날르죠. 왜냐하면 연료를 가지고 다니니까. 지금 이 모습은 지금, 그죠? 2013년 모습인데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이미 아주 팩트하게, 그죠? 뒤에다가 딱 쥐고 굉장히 적어졌죠.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매번 이 기술자가 필요하고 매번 저 기술자가 필요하고, 인간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마차 타다가 기차 타다가 자동차 타다가 이제 나르는 자동차를 탑니다. 그 변화의 순간순간 여기서 일자리 잃은 사람이 조금 더 훈련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인간은 결론, 적응의 동물이다. 결국 인간은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기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너무 걱정이 된다. 지금까지 크게 문제 없이 다 잘 살아왔고요. 저희는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성공한다, 더 빨리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기술 변화로 인한 과도기,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